오늘 저희 철도노동조합, 더 정확히는 이 철도노동조합 미디어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별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라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바램들이 모여서 서울역 국제역으로 프로젝트도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노는 각자의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평화일 것 같아요. 평화하자! Let's be! 오늘 초대 손님분들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박소연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 아띠라고 별명이 있는 황지은님, 이번 영화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훈남 감독님. 네, 우리 그러세요? 저한테만. 송영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감독님, 어떤 영화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 아띠가 주축이 돼서, 아띠가 이제 모으셨죠? 처음에 이제 모아가지고, 서울에 이제 로드스콜라라고 하는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약간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더 그냥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이제 저의 이제 제자들인 셈인 거거든요. 제가 약 10년 전에 그 학교에서 같이 이들이 이제 10대였을 때 같이 이제 여행하면서 뭐 저는 이제 그 여행하고 그 학교가 이제 여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 각종 매체 작업을 이제 하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로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 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들이 그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1년간의 이 여정인데, 그 서울역을 국제역으로라는 어떤 슬로건 아래서 좀 각 그 주요 기차역 광장마다 다니면서 이제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만듭시다, 이런 좀 상징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북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그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고요.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지? 왜 하고 있지? 그 유라시아 횡단 음모는 언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주말 로드스콜라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여행학교인데, 이제 매년 새로운 주제로 1년간의 여행을 기획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이 한 축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에겐 새로운 기획이 있어야 됐고요. 또 한 축으로는 그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프로젝트 기획하기 전해에 정말 우연하게 제가 길을 가다가 그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그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행학교다 보니까 그 사실 이 남해에서 여행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해봤다는 느낌이 있었고, 조금 더 한다면은 이북으로 연결하는 길을 나가면은 참 할 게 많겠지? 그런 생각을 사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저거를 이제 여행 아이디어로 상품화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그 별 의사 없던 청년들을 그냥 꼬셔서 그냥 해보자. 해서 대상을 받았죠.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죠. 네. 엄청난 상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행 교육으로도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 근데 동시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바투카다, 그러니까 브라질 타악기를 바투카다라고 하는데요. 그 바투카다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원래도 있었어요. 왜냐면 로드스콜라 자체에서 그거를 수업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투카다를 연주하는 친구들을 다시 또 모아서 그럼 공연을 하게 해보자. 그리고 그 주제는 서울여고 국제역으로라고 한번 슬로건을 달아보자. 근데 사실 저희는 그걸 발견한 거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그거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근데 저희는 약간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섞여서 1군의 청소년들과 1군의 청년들과 이제 그거에 대한 경험이, 지식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여행을 계획해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업무가 진행됐고, 네. 예. 거기에 아주 근원적인 원인 제공자였고, 주동자였고, 예. 하바롭스크에서 또 2박 3일 달려서 이르쿠츠크까지 가셨어요? 네. 뭔가 세 분 다 노하우가 다르겠지만, 슬기로운 기차 생활 팁 같은 게 있다면? 저희 정말 슬기롭게 기차 생활을 했죠. 자는 것, 뭐 씻는 것, 사교 등등 뭐 여러 이 파트가 있지만 이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후발 여행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여행 콘텐츠를 정말 재미있게 만드는데요. 기차에서 남는 게 시간, 인터넷은 안 돼. 그러면 이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저 좁은 방 안에 가둬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과 팀으로 하는 거를 이제 다 돌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했어요. 양장 노트를 하나 사서 릴레이 소설을 쓰게 했어요. 근데 그 소설이 좀 재밌어요. 근데 지나가는 그 모든 풍경들을 보면서 남는 건 상상력뿐.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 작가들은 왜 소설을 저렇게 길게 쓸까? 시간이 많아서 밤이 길어서.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네. 그거에 빠져드는 더벨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게임이죠. 게임. 보드 게임들을 싸가서 이제 게임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음주를 못 하니까요. 그 게임방을 돌려요. 밤마다. 게임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토론방을 돌렸어요. 근데 그 토론 주제를 저희는 이제 스스로 그 생활에서 겪는 어떤 이슈들을 발견하고 바로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포스트잇으로 토론 주제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해서 방마다 붙여놓고 릴레이 토론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재능 기부로 해서 그 청소년들이 혹은 청년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재능 기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게 교실을 돌린다든지 쇼케이스를 한다든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한 공간이죠. 예. 이 영상에 보면 바이칼 기도하는 모습들 막 보이고 그런데 정말 바이칼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무언가를 염원하게 만드는 신비한 장소인 것 같긴 해요. 바이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10년 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한번 탔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노보시비리스크까지만 왕복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보시비리스크까지만 타봤고, 그래서 그때는 바이칼 옆을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번에 실제 아로온 섬으로 들어가서 바이칼을 이제 딱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너무 기대에 찼었는데, 그때 진짜 여기가 호수인가 바다인가 너무 저도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그 영화에 참여자들이 쓴 글도 썼는데 이 바다 같은 호수를 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에는 바다 같은 호수가 진짜 흐를 것 같은 그렇죠. 저도 이제 다시 내 일상으로 복귀해도 뭔가 되게 한동안은 되게 잘 살 것 같은 뭔가 그런 조금 기대감 그게 그 순간에는 들게 하는 그런 좀 기운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용 감독님은 바이칼 느낌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3년 전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되게 모르겠어요. 되게 뭔가
가끔씩은 이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는 이제 요새 뭔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요새는 이제 저의 언어로는 영혼의 뭔가 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되게 실질적인 거나 실체적인 것만 되게 집중을 하지만 사실 저희는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바이칼 가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뭔가 마음이 쫙 뭐라고 씻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연자들을 봤을 때 출연자분들도 거기 안에서 이렇게 눈 감고 그 바람을 느끼는 장면을 저희가 편집 때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그 바람 소리랑 그 출연자들의 얼굴들만 이렇게 나오게 했었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대관령에 있는 바람이랑 되게 비슷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라는 종류를 굳이 따지면은 근데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영혼의 작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면 뭐 또 영혼이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뭔가 그런 작용들도 일어날 수 있는 되게 신비한 곳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르쿠츠크를 떠나면 되게 용감해 보이시는데 중간에 안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4박 5일, 이건 수감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4박 5일? 네. 야, 이분들은 진짜 그 천성적인 열차 여행자들, 기차 여행자들이시네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냥 그 온몸을 비트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던데. 답답할 겨를을 안 들였어요. 5일이 좀 약간 버틸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기는 하다. 맞아요. 5일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7일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10년 전 탔었을 때도 이제 노보실까지 5일을 그냥 5일 동안 한 번도 씻지도 않고 저도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딱 그 5일이 좀 가장 5일 이상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던데 저희가 딱 4박 5일이었으니까 그때 맞아.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근데 중간중간 내리잖아요. 그렇죠. 대유식 같이 몇십 분 이렇게 길게. 맞아.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 한 가지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얘기하면서 좀 들었어요. 2021년 12월 30일이고, 이 레츠피스와 주말로드 스콜라가 했던 활동들은 2018년도의 얘기고,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이 영화가 왜 지금 와서 뭐 이걸 또 개봉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평화로운 순간은 그냥 항상 어떤 한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되게 자기의 작지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영화도 2018년도의 정세나 2017년도의 정세나 너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영화가 어쨌든 꾸준히 이런 얘기를 해오고 이런 활동을 해왔던 이들이 있었고 그런 이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대한 영화로서 관객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어떤 하나의 기점이 돼서 뭔가 또 다른 행동들, 활동들 그리고 순간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 조금 추우시겠지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무서워서 영화를 못 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새로운 활력과 따뜻한 에너지와 건강한 활력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보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짜장면이 안 되면 짬뽕, 막 약간 이런 대안을
사실 찾기 어려운 되게 그런 뭔가 그걸 구조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역사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런 좀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놓여 있은 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좀 대안에 대해서 가능성, 예, 우리 그 가능성 생각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극장을 네, 찾아주시면 네,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사막을 건너 거스르지나 렛츠